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률을 보이면서 1980선에 회복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630선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스몰딜 진행 전망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으로 국내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오늘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홍콩 시위를 촉발했던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되자 홍콩 증시가 4%대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4단계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되는 외환보유액 단속에 나섰습니다. 예산 편성을 피해 국제통화기금 등의 한국은행 자금을 우회적으로 출자출연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인데요. 우산을 저희가 비를 막아주듯이 또 증시에 대한 걱정을 막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원호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낙연 총리가요. 인공지능 관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이 포럼에 참석을 했었어가지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낙연 총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AI, 빅데이터, 또 네트워크 분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또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겠다라는 뜻까지 보인 건데요. 또 같은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라는 의지까지 강하게 다지게 되면서 오늘 이 AI 국가 전략 내달 발표 계획에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증권시장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수익률 대비 낙폭이 조금 컸던 바이오주들이요.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도 4%대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증권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싸 소식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아뿔싸 좀 우리 주식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추석을 앞둔 국내 여행업계. 사실 추석이라고 하면 해외여행 사람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었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도 좀 만발의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여행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먼저 일본 불매운동이겠고요. 또 여기에 홍콩 사태 등의 악재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올해 짧아진 연휴 기간으로 인해 여행 관련 주가가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네, 아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 입찰 관련주들이요. 모두 약세 움직임이 오늘 좀 보여졌습니다. 전날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 입찰에서요. 애경그룹,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KCGI 이렇게 세 곳이 입찰 희망서, 입찰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SK그룹이라든지 하나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기대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실망 때문일까요? 매각 대상인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IDT까지 낙폭이 확대된 모습 오늘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정부의 AI 국가 전략 발표 계획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뒀는데도 여행주들이 깜깜 소식인데요. 일본의 불매운동과 홍콩 사태로 좀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 실망강에 이에 대한 그룹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아싸 인싸 소식들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과연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오늘 이 바이오 업종의 이 바닥 확인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바이오 시밀러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로서 팜스웰 바이오가 한 26% 정도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이 4.3% 상승하면서 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 특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14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친 흐름이기 때문에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단기적으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바닥이 전체적으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지금 악재가 좀 많이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킹을 하면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 종목군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대표적인 종목이 인전 셀트리온이라든지 셀리버리 그리고 알테오젠 등등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요, 제약주의 대장격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할로 이 한 방에 딱 찍어 들어가는 그런 매수가 아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현재 시장은요 오지 관련주가 지금 핵심 주도주로 부상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또 OLED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주도주의 가능성은 좀 아직은 희박하죠. 그래서 하반기 임상이 기대되는 종목군 특히 셀트리온이 9월에 FDA 임상 3상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바이오 업종의 어떤 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이 하반기에 코미팜이라든지 알타바이오와 같이 임상이 예정돼 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접근은 유효해 보입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은 셀트리온이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종목군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그 정부의 AI 국가 전략 발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들이 시세를 좀 분출하는,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미 국가 전략은 이미 완성됐다. 10월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표 전까지는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하고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여러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5G 시대용 AR, VR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어떤 격언을 상기하면서요. 관련주들을 찾고 당분간 시장도 10월 발표 전까지는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AI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격언으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힘스입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요, 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OLED 투자 증가 사이클에 대해서 수혜를 볼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지정을 한 건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중국 모바일 OLED 투자 증가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거의 15% 가까이 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전장에 훅 올라선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2,85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자, 이루온 올해 5G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루온 역시 5G 장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출시 이후에 가입자 증가세 수위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집중한 모양입니다. 자, 종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8.75% 뛰어오르면서요. 1,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농심 가지고 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요, 이 국내 라면 시장이요, 신제품 경쟁에서 이제는 기존 제품 중심으로 그 트렌드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심이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된 건데요. 또 앞으로에 있어서 수익성도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4.14% 뛰어오르면서요, 10,000원 올랐네요. 자, 25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국약품입니다. 오늘 안국약품이요, 대표이사 구속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데,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을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 같은 공시 나오게 되면서 8% 넘게 미끄러지는 흐름 포착이 됐고요. 1,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테스나 가지고 왔습니다. 테스나가요,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외주사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늘 장 보실까요? 오늘 4.71%까지 미끄러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8,4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를 보였던 힘스 상승을 했고요. 또 역시나 5G 장비 관련주 이루온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좋은 호재로 농심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구속 소식에 안국약품 하락을 했고요. 또 테스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하반기에 유망 업종이죠. 힘스 OLED 평판 디스플레이 업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 2009년에 삼성 SDA와 공동으로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 SDA에 납품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OLED 핵심 장비인 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2018년의 매출을 보면 355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분기까지의 매출은 작년 전체 매출 대비 매출보다도 약 100억 정도 많은 451억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0% 이상 성장한 79억을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하반기에 국내 업체 그리고 중국 업체의 이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힘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14.8%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핵심적인 자리가 지금 2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 앞에서 보시면은 12,300원에 저점을 형성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26,9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빠졌었죠. 그러면서 재차 2만 원에서 지금 신규 추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고점인 26,900원, 26,9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이름처럼 실적에 힘썼기 때문에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신 특징주 있으신가요? 네, 오늘 그 농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로 상승했는데 이제 그 매수의 근거가 매수 리포트의 근거가 계절적 성수기의 도래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근거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절적 성수기는 여름에는 비빔면을 많이 먹지만 겨울이 되면서 국물면을 많이 찾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작년 겨울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예년 수준의 어떤 증가폭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 부분을 들었는데 해외 쪽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해외 부분에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거가 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모멘텀에 좀 그칠 것이고 이 농심이 3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추세적 상승이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농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매수 리포트의 관점에 있는 그 근거를 좀 예시를 들어주셔서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해외 부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좀 미미하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자, 승자가 공개되면요 다음 날 열리는 오전 9시 장에서요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은 혜택이 있죠. 저희가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여기 있습니다. 네, 당첨자분들께서는요, 꼭 저희가 따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하기 전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움직임 좀 살펴봐야겠죠? 과연 어떤 흐름 보여졌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오셨던 세운 메디칼 8.20% 9월 4일 기준으로 뛰어 올랐고요. 자, 포스코엠텍 가지고 오신 김원호 전문가 6.97% 거의 7% 가깝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는 김동희 대표셨습니다. 세운 메디칼 이번 주 우승 종목이었네요.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까요? 저와 함께 힌트를 얻어보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동희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주도주 발굴의 대가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주도주를 또 발굴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글자가 보이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이 특수 효과가 정말 감칠맛 나게 나오면요. 정말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져듭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디즈니가 또 인정했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하네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김원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네 글자십니다. 이 네 글자 어떤 종목일까요? 보시면 아연화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이 국산화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에 있어서 우리가 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 물질에 있어서 국산화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요, 이 화장품 사업에 있어서도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얼마 전에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종목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무료 방송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시크릿 종목도 알려주시고요. 또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희 대표와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네, 머니W 저희 무료 방송에 당첨되시는 분들 좀 정정을 할까 하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 당첨자 크땡민니 2346 끝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무료 이용 방송권 드릴 테니까 꼭 이용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죠. 저희는 정말 세일즈처럼 종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우승자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세운 메디컬이 8%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리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세운 메디카를 말씀드리면서 절대 저평가라는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간 건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4,200원까지 뭐 그대로 가져가시면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가져가시면 무난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운 메디칼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위지윅 스튜디오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제 저희 스탁스에이즈 종목에도 나왔던 종목인데 또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핫하다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게 돼서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요즘 이 시장이 정말 치열하다고 해요. 그런데 치열해질수록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익을 볼 수 있다,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문가님? 지금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넷플릭스의 PR이 지금 몇 배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니까 네. 좀 그 많이 주겠죠. 한번 네. 예측해 보세요. 이거 잘 말해야 될 텐데 한 20배? 지금 100배예요, 100배. 100배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배. 100배가 간다면 뭐 거의 바이오 주식 아니면 네. 뭐 100배를 간다면 굉장히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그 성장주가 지금 PR이 100배입니다. 네, 오. 그만큼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주에 높게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거기 한복판에 있는 종목이 위지윅 스튜디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넷플릭스가 그동안에 독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독점을 한 이유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넷플릭스에 접속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미디어의 최강자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요? 그죠? 디즈니는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아버지 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미디어의 강자잖아요. 이 월트 디즈니가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이제 네. 왜 뛰어들었냐면 이제 월트 디즈니가 넷플릭스보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내는데 훨씬 밑에 있는 넷플릭스가 시가총액을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트 디즈니는 이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굉장히 시장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독점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월트 디즈니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넷플릭스는 우리 그 콘텐츠를 갖다가 그냥 받아 쓰는 애들에 불과한데 우리가 직접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또 넷플릭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그동안 제공했던 독점 콘텐츠를 월트 디즈니 가져가 버리면 이제 우리는 또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트 디즈니가 이제 이 OT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TT 사업자로 뛰어들면서 이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에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월트 디즈니는 자기네 그 컨텐츠를 넷플릭스에 회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월트 디즈니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컨텐츠들이 있죠. 바로 이제 뭐 마블 시리즈라든지 마블. 네. 이제 스타워즈 같은 이러한 컨텐츠들이 강력한 컨텐츠들을 다 회수해 버리면 네. 넷플릭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기껏 그러니까 이제 키워놨는데. 넷플릭스는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없고 월트 디즈니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많이 투자하겠죠. 이러면은 누가 반사적 이익을 얻겠어요? 오늘 컨텐츠를 소개한- 제작하는 업체들이 네.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민국이 또 강국 아닙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들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워너미디어 아시죠? 네. 워너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 강자인 월트 디즈니와 쌍벽을 이루는 워너미디어도 올해 말에 OT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OTT 사업의 컨텐츠 경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도 넷플릭스와 같이 이런 OTT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시장 정말 치열해질 것 같은데 다행히도 또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휴대폰이 사실 고급화될수록 이 휴대폰으로 계속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러는데 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계속 성장을 할수록 위지윅 스튜디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관된 거겠죠, 네. 전문가님? 이 5G 시대가 도래를 하면 지금 네. 5G 관련주들이 뭐 장비 관련주들 뭐 연일 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비 관련주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컨텐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5G 장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비를 가지고 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내용을 담는 건데 이제 5G를 우리가 왜 씁니까? 고용량의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이제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5G 시대의 컨텐츠는 뭐냐면 그 실사화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D가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VR, AR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실가명 컨텐츠라고 하는데 실생활과 구분이 안 가는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 그게 바로 이 업체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OTT 업체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뚜렷한 강자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막 이제 그 넷플릭스가 물론 강자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OTT 시장이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 시장에서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전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를 유일하게 제작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류 네, 아시아. 한류, 그러니까 이제 열풍.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 컨텐츠를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월트 디즈니가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네.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와도 관계가 있지만 월트 디즈니의 유일한 국내 벤더가 협력사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밖에 없어요. 협력사가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수혜를 입는 거죠. 네. 월트 디즈니가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독점적 수혜는 위즈윅 스튜디오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투자할 때는 타픽 종목은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독점적이라고 하니까 더 앞으로 진짜 계속해서 발달할수록 이 시장이 커질수록 위즈윅 스튜디오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뭐 데이터가 끊기거나 동영상 보다가 와이파이가 느려지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G 시대가 들어온다면 이제 약간 그런 걱정은 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달했으면 이제 5G 뭐 장비주도 발달할 거고 콘텐츠는 더 발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 5G 관련해서 그러니까 얼만큼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이낙연 총리께서 네. 이제 10월에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살펴봤더니 이 인공지능 관련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네. 5G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위해서 AR 그 증강현실이죠. VR 가상현실 컨텐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10월달 발표하는 내용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여기에 위즈윅 스튜디오가 하는 일이 뭐냐면 5G용 시각 효과, VR, AR 컨텐츠 영상 제작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 최적화된 업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 오늘 발표한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호재도 이렇게 뭐 만발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디즈니의 유일한 국내 벤더이고요. 그리고 디즈니와 이제 협력사가 되면서 올해 유일하게 그 헐리우드 영화 4편의 특수 효과도 좀 수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 뭐 이런 말씀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올해 한 실적이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최근에 대단히 좀 조정을 받은 상태라 뭐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시대가 도래하면 그 콘텐츠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부가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모아져서 시너지를 낸다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김동희 대표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판넬 한번 보실까요? 위즈윅 스튜디오 짜잔, 정말 판넬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판넬도 잘 만드는 머니더블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이 월트 디즈니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가 지금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보시면 관련 뉴스도 여기 딱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이 OTT 시장이 개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발돋움함에 있어서 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당연 최대 수혜주다. 그냥 수혜주도 아니고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G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찬탄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콘텐츠는 정말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김동희 대표께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자리에 계시죠?
자, 사실 위직 스튜디오 말고요. 또 좀 경쟁 업체 정말 유명한 데 있습니다. 그 업체 말고 위직 스튜디오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그 경쟁 업체는요 월트 디즈니의 벤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하고 월트 디즈니 말씀드렸는데 두 개 동시에 연관된 사는 위직 스튜디오밖에 없고 또 월트 디즈니의 독점적인 벤더가 바로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는 되겠고 두 번째는 영화관에 혹시 스크린 X라는 네. 영화 보셨어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건데 이거에 국내 CGV 스크린 X관의 유일한 관계사가 위직 스튜디오. 어머, 그랬나요? 예. 또 한 가지 오늘 아까 제가 갖고 나온 이유 바로 이낙연 총재가 오늘 5G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구체적 내용 10월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그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에 국한돼 있지만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의 절반가량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광고, 뉴미디어 영역에서 다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화에만 국한된 업체가 아니라 이낙연 총재께서 말씀하신 5G 콘텐츠 전 영역에 이제 최적화된 그러한 종목이 위직 스튜디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때문에 이제 AI 국가 전략 계획에 이제 이 5G 콘텐츠 부분에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끌리는 종목이 위직 스튜디오인데요. 일단 월트 디즈니의 독점적인 제휴사, 국내 유일의 제휴사라는 점만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종목, 가격이 참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23,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4,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선을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직 스튜디오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머니W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위직 스튜디오 하면 그거 하면서 다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활자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판넬 봐주실까요? 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라든지 이 디즈니 관련해서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5G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다 주가가. 따라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OTT와 5G 시장의 최대 수혜주 위직 스튜디오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주인가? 자, 스탁세주 두 번째 시간은요.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바로 종목이요. 한일화학입니다. 제가 화학과 관련된 업종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스틸코드 접착제도 만들고 그리고 타이어, 고무 제품, 페인트까지 아니 웬만한 화학 제품들을 다 응용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뭐가 유명하고 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연화가 뭐냐면요. 산화 아연 또는 아연 100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밀가루처럼 이 가루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화학 소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타이어하고요 고무 제품의 이 공정을 촉진시키는 어떤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페인트라든지 각종 도료 여기에 이제 녹을 안 쓸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금속하고 고무가 이 접착 시 접착을 이 증진시키는 첨가제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 다양한 전자 재료라든지 플라스틱 첨가제 그리고 세라믹 접착제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산업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국내 최대 생산 시설을 갖춘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군을 보시면요, KS1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화장품 소재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S2라는 이런 제품군은 또 사료를 만드는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업체는요 5,230%에 육박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BPS가 26,200원인데 현재가가 15,600원이죠.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재무구조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연화 제품의 전문 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연화돼서 산화아연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제품들이더라고요. 근데 정부가요, 또 요새 소재 국산화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이미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학 분야로도 확대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전문가님, 이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이제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의 직접적인 어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요, 우리 의약품의 원료라든지 네. 화장품의 원료 대부분이 이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3,500만 불의 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전체 수입 규모의 한 23% 정도를 일본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이 햇빛이 쨍쨍한 날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뭘 바르시죠? 앵커님은?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죠.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1년 12달 발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에 이 산화아연인 아연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대부분은 일본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업체가 이제 국내 업체가 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원료 수급에 좀 이 국내 이 화장품 업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인데, 이 당사가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용 산화아연을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지금 상품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화장품 이 산업의 이 원료로서 충분히 실적 성장에 기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이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죠. 네, 예. 다 해당되네요. 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료, 농업, 화장품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의 화장품 원료를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부가 다행히도 소재 국산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욱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전문가님? 예,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11,000원을 하던 주가가 단기간에 23,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60% 이상을 눌리고 있는 자리인데, 눌린 자리가 14,400원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앞서서 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죠. 앞에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요. 급등을 네. 하면 얘는 최소 2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쭉쭉 급등을 하죠. 이 부분은 매집의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1차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분출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눌린 자리는 굉장히 최적의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급등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져온 이게 오늘 이 사항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네, 이미 기술적 분석까지 마치셨네요.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오늘의 종목 바로 한일화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일화학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력 사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네, 판넬 보시면 아연화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뭐 타이어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모멘텀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산화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뭐 일본의 무역 대응에 있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있어서 국산화, R&D에 좀 최고로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한일화학 역시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용 물질을 국산화하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시판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또 차트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11,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근에 국산화 이슈 때문이었던가요? 2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의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좀 급등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김원호 전문가님. 예. 네, 씩씩한 목소리 좋습니다. 감기가 다 나으셨나 봐요. 자, 김원호 전문가님, 제가 또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은 사실 이렇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년 동기 대비 빠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48억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지금 900억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일본의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향후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분기 실적 뭐 하락한 모습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겠죠? 매매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오늘 종가가 15,600원이죠. 15,600원에 내일 이후에 매수 접근하시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이 14,4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맥점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금방 19,000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19,000원에 설정을 할게요. 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한일화학 여러 가지 모멘텀도 많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다시 꼼꼼하게 짚어보시면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보시면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아연화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국산화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차트를 보건대 이제 반등을 막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600원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9,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 14,400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요. 한일화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기술적 분석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반등할 차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즈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나왔던 이슈와 종목들 또는 개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9시에 김원호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장세 속 이길 수 있는 핵심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럼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